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난번에 나오셨던 김유리 팀장님 메일이 왔는데 저희가 빵 터졌거든요. 네. 이메일 보냈다는 얘기들 저도 어제 간단히 통화하면서 국내에서 만나는 업체들 위주로 좀 이메일 보내드렸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빵 터졌냐면 남편분은 흉을 그렇게 봐놓으시고 메일 안에 남편 사진을 넣어놨어. 뭐 영국 가면은 또 자기가 기댈 때 거기밖에 없나 보죠. 그렇군요. 남편분이 축구복, 축구화 이렇게 멋지게 입은 모습을 사진을 직접 찍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넣어놓고 남편이 이렇게 축구 사랑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김유희 팀장이 얘기할 때마다 자기 남편이 영국 사람이라는 걸 가장 느낄 때가 축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이 남자가 영국 사람이구나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진 보고 클린스만인 줄 알았어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아니 클린스만은 독일 사람인데. 근데 이 남편분이 기골이 굉장히 장대하고, 그러니까요. 얼굴이 약간 독일 쪽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축구 좋아해서 보고 있는데 느낌 자체가 약간 키 큰 스트라이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요번에 왔다 가신 성과는 좋다고 하시죠? 네, 지난주까지 이곳저곳 아시아 쪽 업무를 보고 복귀하셔서 이번 주부터 이제 출근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오셨고요. 대만이나 한국 예정했던 미팅들 다 진행을 하셨고, 또 이메일 항상 하시더라고요. 일본 쪽 일도 보시고, 뭐 호주, 뉴질랜드 이메일 보내시고 통화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게 하시고 또 돌아갔더니 일만 잔뜩 쌓여 있다며 투정 부리면서 전화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남편분 보니까 좋으신가 봐. 사진까지 딱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요. 뭐 자기도 미안한 게 있겠죠. 그렇군요. 지난번 방송에 대한 애청자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는데 또 몇몇 분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 문의도 해주셨어요. 제독99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이요, 나이키 러닝화 개발센터가 부산에 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렸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그 나이키나 이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R&D 센터가 사실은 있는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개발센터는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개발 중심인지 디자인 중심인지에 관한 부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핏 저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다 보니까 대부분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하고요. 나이키, 그다음에 아디다스 이런 데들은 R&D 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설명에 있어서 아식스라는 회사가 나이키의 그 개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적으신 분의 내용이 옳은지 틀리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냐라는 부분은 항상 어떤 브랜드들은 다 자기가 제일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진실 게임의 양상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요, 또 한 분은요, 등산화가 국산 캠프라인이 최고던데 뭐 이런 얘기도 써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을 남겨주신 분은 등산을 꽤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국산 등산화 중에선 가장 퀄리티가 좋은 곳이 캠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트랙스타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제품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트랙스타보다 다양하지는 않지만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과 수입 등산화를 비교해 보면 또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국산 등산화 쪽에선 제일 좋은 축에 속하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외국산보다는 좀 떨어진다. 맞습니다. 자재라든가 아무래도 그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래도 이 한국이 경제 규모도 10위권이고 글로벌로 너무 이렇게 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반전의 계기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한국 그 신발 등산화나 이제 신발 업체들이 OEM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OEM 생산 위주로. 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처럼 가야 되는데 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다 주문자 방식에 의한 생산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기술이라든가 빨리 생산해가지고 대량으로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 생산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브랜딩화 해가지고 그걸 파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OEM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산화라든가 스포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수출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체 브랜드는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아하. 예, 트랙스타 브랜드로 일본에 조금씩 수출을 하는데 일본에서의 그 반응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으로 제가 브랜드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그 이탈리아의 기술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휠라의 윤 회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이제 화승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발을 OEM 납품했었던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2년을 쌓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휠라라는 브랜드를 라이센싱을 했습니다. 라이센싱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부산에서 생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휠라 이태리 본사를 인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라 같은 회사도 사실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도 아니지만 그쪽에 축적된 기술을 인수한다든가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태리에 만약에 우리 국내 휠라 디자이너들이 가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배우고 그러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휠라같이 그 일반 운동화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산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러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휠라에서도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OEM 납품했었던 그런 기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휠라의 기술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단지 휠라의 로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이 신고 다니는 그 휠라 클래식 신발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품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김유정이 신는 신발 같은 경우 보면은 김유정이 모델이에요? 저도 사실은 지금 휠라에서 나온 고어텍스 신발을 신고 있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신으셨어요? 그러니까 싼 맛에. 싼 맛에. 싼 맛에. 진짜 여고생들이 필라에 무슨 뭐 바나나 우유인가? 그런 신발 굉장히 많이 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적절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딸기 우유였습니다. 딸기 우유. 딸기 우유예요? 그 핑크색 여고생들이 진짜 많이 신거든요. 그래요? 이 딸기 우유는 먹어야 되는데 신는군요. 딱 그 색깔이에요. 그 색깔. 필라 신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제 중고등 학생들한테 먼저 어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나 이런 브랜드도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것도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한테 인기를 끄는 데상트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붐을. 지금도 사실은 중학생들 보면 롱패딩, 유니폼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를 몇 주 전에 해주셨는데 지금 그 롱패딩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롱패딩도 뭐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유행이라는 거는 그 물기를 막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롱패딩 제품이 저렴한 가격부터 고급 가격까지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일단 가격이 다양해졌다라는 부분들.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특가로 공급했던 신성통상이라는 업체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그 업체는
그 착한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착한 기업이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분도 좋은 편이고요. 그 업체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톱10이라는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예, 품질은 과히 좋은 편은 아닌데 한국의 의류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굉장히 그래요? 정직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만약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아이찜이라고 하는 가방을 아이찜이요? 예. 계란찜 아니고? 예, 아이찜이라고 하는 가방을 IMF 이후에 히트를 해가지고 국내 그래요? 가방.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트팩이나 자한스포츠가 국내 시장을 휩쓸 때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찜이라는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 가방을 그쪽으로 많이 보급을 한 굉장히 착한 기업이고 또 그 모체 자체가 그 가방하고 텐트 가방 수출 업체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제품 중심 그다음에 가격 중심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송통상 같은 경우에 뭐 지오지아, 올젠 톱10 이런 브랜드를 전개하는 회사고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헤지스라든가 빈폴이라든가 이런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올젠 얘기하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주로 입는 게 올젠이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다리 꼬고 앉아있는 아저씨.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짜 가성비가 최고예요. 제가 입어보기에는. 저는 저게 SK 건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패션 업체들 많이 칭찬하는 편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 회장님하고도 약간 이제 관계도 있고 잘 아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회사가 이제 가방 수출로 외환위기 때 한 20년 전에 이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가방 수출로 환차익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송통상을 인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머니 게임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사장님이 한 20년간 회사를 운영해 가는 방식을 보니까 정말 정직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그 전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이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고객분들도 만약에 이제 뭐 제품을 살 기회가 되신다면 올젠이라든가 톱10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오지아 이런 브랜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 기업 제품을 이 PD님이 되게 검소하거든요. 옷이나 신발 이런 거 유명한 브랜드 안 찾고 근데 이상하게 저 웃돌이는 꼭 올젠을 입더라고요. 이게 진짜 싸거든요. 싼 브랜드가 아닐 텐데. 아니 싸요. 인터넷에서 엄청 싸게 팔아서 저는 항상 올젠을 입는데 제가 역시 착한 기업이니까 내가 피가 거기가 끌렸나 봐. 제가 입으니까 진짜 착한 기업이야. 짝퉁 아니에요? 짝퉁 아니에요. 싼 브랜드가 아닌데. 싸다니까요. 예, 그래서 가격도 좋고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평창 패딩 같은 경우도 뭐 3만 벌을 만들어서 완판이 됐고 추가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도 14만 9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이제 의류 가격 거품이 많다 하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렇군요. 착한 상품 다른 제품에 비하면 착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우리 실장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면 그 회장님 한번 모셔주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도록 한번 평창 롱패딩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패션에 진짜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브랜드 하나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얻어 걸렸지 뭐. 얻어 걸렸긴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신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발에 자유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신발 또 신발 관련 액세서리 그다음에 발가락 양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무좀약 같아요. 광고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신발 같은 거 보시면은 다이알로 잠그는 신발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신발이 최근에 많이 이제 등산화라든가 러닝화라든가 일반 패션화라든가 그러니까 남성 정장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제품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 봐서 그런지 신어보니까 오히려 이 작동법을 모르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신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 기술이 이제 보아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미국 기술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개발해가지고 한국에다가 보급을 했고 네.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시기에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쉽게 구매를 하시는데 그 신발은 저는 좀 이제 되게 불편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게 하지만 그거를 한번 잠궈버리면은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발을 편하게 오히려 하지 않고 발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랬지만 중국의 그 전족 있지 않습니까? 예. 발 싸매는 거. 예, 그거와 같은 어이? 그런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발이 작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발에 어떻게 보면 그 유연성을 많이 아하. 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하게 될 경우 오르막길을 오르든 내리막길을 내리든 할 때 보면 발의 발등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예. 하고 그래야 되지만 보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신발을 꽉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실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은 나중에 저녁에 되면 발등이 아픈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발등이 아파요. 예. 왜 그런 건 계속 압박을 해놨기 때문에. 아하.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느슨하게 또 해버리면 신발 자체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벗겨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요.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멋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멋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발에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좋은 고기능성이다라는 쪽으로 예. 계속 브랜드 업체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보아라는 게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돌리는 게 발 등 쪽에 있어서 발이 불편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쪼여들어 가지고 예. 발이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어서 발등이 불편해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사가 와이어와 이게 그 다이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사이즈로 맞춰지면은 네. 발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상관없이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뭐 발이 예를 들어서 오르막 같은 거 오를 때 발이 약간 발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꽉 잡아주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신발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약간 늘어나거든요. 신발끈이 약간 늘어나면서 발의 불편함을 해소를 나름대로 시켜주는데 보아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건 다이얼과 철사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부분 이외에도 그 신발은 미국 기술이다 보니까 다이얼과 철사와 거기를 걸려있는 그 플라스틱 그 지지대 이런 부분은 세트로 공급을 합니다. 신발 업체에다가. 그런데 그 가격이 보통 제조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8에서 12불 정도로 세트로 공급을 합니다. 그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보아 테크놀로지를 채용한 신발의 제조 원가는 보통 10,000원 이상이 제조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가에 반영이 되면 4만 원 이상이 비싸지는 겁니다. 원가는 10,000원인데. 예, 원가 상승도 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를 한 4만 원 정도 더 상승을 시키는 결과를 주는 거죠. 와, 레벨을 남겨 먹는 거군요. 철사였어요? 철사입니다. 나일론이나 이런 게 예, 아니고요. 특수 제작한 철사고 그 철사 만드는 기술도 보아 테크놀로지가 자체 내에 서로 이제 그 다이얼과 다이얼 사이에 잘 엉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되게 잘 만든 제품인 건 분명합니다. 예. 그거 이외에도 보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정도 클레임이 나옵니다. 클레임이 나온다고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고장이 거예요? 난다. 쉽게 고장이 난다는 거죠. 고장이 나는 이유는 다이얼 중간중간에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돌리면서 예를 들어서 안에 그 부품을 손상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클레임 비율이 5에서 10%까지 나오고 있고 보아 제품이 아닌 제품은 20%까지 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런 신발을 사려고 할 때 그 점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신발끈 묶기가 아무래도 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다고. 근데 사실상 반대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신발끈을 묶는데 되게 미숙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기술을 채택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거의 90% 이상이 이런 브랜드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일본에서는 그 신발끈 캐터피라고 하는 예. 신발끈을 사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불편한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두 분께 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신발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6년 정도 전에 개발이 돼가지고 예. 일본에서만 한 110만 개 이상이 판매된 신발끈입니다. 이 신발끈이 금방 말씀드렸던 보아 테크놀로지를 거의 커버를 하는 그런 그런 신발끈입니다. 호호. 예. 신발끈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문제를 한국은 보아라고 하는 그런 보아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예. 해가지고 가격은 비싸지고 발음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터피라고 하는 이 신발끈 같은 경우에는 특허 제품입니다. 예, 그래서 애벌레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디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볼록볼록 마디가 들어간 그런 제품으로 예. 일본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골프 선수들이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 신발끈은 신발을 바꿔 신을 때마다 단순히 뽑아가지고 신발에 따라서 그냥 바꿔 끼기만 하면 됩니다. 예, 원래 신발끈처럼 뭐 예, 그래서 빼가지고 굉장히 쓸 수 있다. 실용적이죠. 그렇군요. 가격도 일본에서 1,000엔, 1,000엔요? 예, 10,000원. 어허. 그 다음에 이제 길이도 75cm짜리하고 50cm짜리 두 가지가 있고 예. 칼라도 15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 일본에서는 남녀노소 다 사용하고 있는 굉장히 기능적인 제품입니다. 그다음 마라톤 선수들도 다 그 신발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마디가 있는 이유가 이게 잘 예. 풀리지 말라 뭐 이런 효과가 있다는 예,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예. 신발끈이 풀리질 않는 거죠. 아하. 그래서 쉽게 보면 풀리지 않는 신발끈이지만 되게 예. 발에 유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안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예전에 어릴 때 콩알탄 네. 던지고 막 놀았잖아요. 예. 그거를 중간중간 연결해 놓은 그런 모양인데 예. 그러면 처음에 신발 구멍에 넣을 때 예. 막히는 거 아니에요? 넣어가지고 당겨버리면 예. 이 볼록볼록한 부분을 잡아당기면 평평해집니다. 그러니까 신발 구멍으로 잘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렇군요. 그럼- 땡기니까 또 네, 날씬해지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 이게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어린애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누구나 예. 다 신을 수 있고 뭐 축구, 야구, 마라톤 이런 그 운동화에도 적용을 하죠. 마라톤 하다가 만약에 신발끈 풀려버리면 게임 그렇죠. 난리 나죠. 절대 이거는 풀리지 않는. 예. 아하. 그리고 이제 더 잡아당기면 조금 더 탄력성을 주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종류는 이제 일반용이 있고 골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런닝용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거를 그 골프 용품 수입하는 업체에서 일부 수입을 해서 팔고 있는데 그렇게 예. 반응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왜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신발끈이 10,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거부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 기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이게-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예,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이게 신발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상품이고 이거로 거의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신발 같은 경우 아까 보아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아 테크놀로지가 히트를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했던 업체들과 브랜드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그 합작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인 거죠. 미략이군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그러면요. 지금 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찍찍이 스타일도 있고 예, 예. 또 요즘은 보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이 슬리본. 예, 그냥 이렇게 약간 맞습니다. 탄력이 좋은 네네. 천으로 된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그런 신발 같은 경우에 이제 일상용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발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는 좀 불편하긴 하죠. 그렇군요. 요 찍찍이로 된 예, 것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찍찍이 신발을 많이 신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금방 말씀해서 캐터피라고 하는 이 신발끈을 이용을 하면 벗고 신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 다음에 발을 거의 완벽하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찍찍이 신발은 발을 완벽하게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아하. 예. 예. 아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다고 했는데 온라인에서도 살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서 보시면 캐터피 런이라고 해가지고 치시면 아마 한 10,000원 내외로 해가지고 예.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예. 노약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아 신발을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이 신발끈을 사용해가지고 신발은 계속 6개월이나 1년마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신발끈을 그냥 기존의 신발에서 뽑아가지고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보아는 신발 하나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아하. 훨씬 가성비가 좋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건 오디박스에서는 수입 안 하시나요? 예, 저희는 하셔야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놨던 아이템인데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한국 시장에서 사장되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아하.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이런 제품이 잘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말 잘하는 보아를 데려다가 보아 테크놀로지를 홍보하면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니왁스 한 10박스 사면 이 캐터피 하나 준다던가 뭐 이런 이벤트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캐터피라는 제품을 장재영 시장님이 일본 출장 가셨다 갖고 오셔가지고 살짝 저희가 고민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네. 그 시간이 꽤 됐죠. 몇 년 전에 이메일 서신도 조금 오갔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국 말씀하신 골프 업체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하고 뭐 모든 게 다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박스를 못 만나니까 호응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의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언젠가 인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에게 발에 굉장히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은 뭐 보아 테크놀로지는 속박을 주고 오히려 캐터피는 자유를 주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해가지고 두 제품을 비교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좋네요. 또 다른 용품도 있지 않나요? 지나쳐 버리기 되게 쉬운 문제인데 발가락 양말에 대해서 오늘 발가락 양말의 기능성, 발가락 양말이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좀 있는 분들이 쓰는 양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재를 나타내는 건데 웬만하면 안 신으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발가락 양말 같은 경우를 신으시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발가락 양말을 거의 겨울 되면 발가락 양말을 많이 신어요. 그래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발가락 양말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논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대학원생 논문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논문 자체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습기를 없애줘가지고 쾌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쪽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부터 발가락 양말에 대한 연구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참 폄하하는 발언일지도 모르겠지만 발가락 양말을 연구한다는 게 솔직히 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조금 한국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게 뭔가 하면 그쪽은 이제 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어떤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 부분이 먼저 상업화가 되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먼저 포커싱이 맞춰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피닉스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이제 한국의 제품을 발가락 양말을 소개해 줄 때 그 자료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에 따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발가락 양말로 요가 양말이 있어요. 요가 할 때 신어요? 그다음에 러닝 양말, 일상용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도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레킹 하는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다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들 또 발가락 양말을 많이 신습니다. 요가 할 때는 그냥 맨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발가락 양말을 신는데 일본의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스포츠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단거리 러닝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 발가락 양말을 신은 경우와 안 신은 경우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기록이 한 15% 정도가 더 향상되는 거로 나왔습니다. 15%면 상당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에 따른 논문이 다 일본에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발가락 양말의 기능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가락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제 활동성을 더 배가를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발가락 양말을 많이 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발가락 양말도 요가용이 따로 있고 야구용이 따로 있고 축구용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종류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축구용, 뭐 야구용 이건 아니지만 요가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런닝하는 선수들을 위한 뭐 쿨맥스를 사용한 제품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일반용 발가락 양말이 따로 있고요. 예. 발가락 하나하나를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럼 양말을 안 신으면 예. 걔들이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 자체를 안 신으면 예를 예. 들어서 신발을 신었을 경우에 미끄러지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일반 양말을 예. 신었을 경우에 발가락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발이 그냥 하나로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발가락 양말을 신었을 경우에는 발가락 하나하나가 별도로 각각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사실 그런 이론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 선수들한테 테스트를 했던 거죠. 그랬을 경우에 나온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장갑도 예. 벙어리 장갑보다는 그냥 일반 장갑이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같은 경우죠. 아무래도 벙어리 장갑이 따뜻할 수는 있겠죠. 왜 그러면 네. 그 손가락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조금 더 편하게 더 활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랑 같은 원리겠죠.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저는 양말 사러 이렇게 가보면 발가락 양말이 있긴 한데 종류가 한 가지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는 일본처럼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판다는 얘기인 예, 거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을 다양하게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예, 기계가 다르기 양말 짜는 기계가 다르고요. 번거롭고요. 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제 발가락 양말은 무좀 양말이라고 하는 편견.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팔리지가 않는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운동량 증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발가락 양말을 신으면 그 당뇨 환자한테도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서 습기를 없애줘 버리거든요. 예. 습기가 마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습기도 없애주고 발가락 하나하나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혈류량이 증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붓는 현상인 부종이라는 것도 많이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살과 살이 다 있어야 온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발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재보면은 더 높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에서 파는 발가락 양말을 살 수가 있나요? 직구를 통해서 살 수도 있고요. 직구를 통해서? 요가 양말 같은 경우는 직구를 통해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양말 같은 경우는 한국에 나와 있는 발가락 양말 예. 오픈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바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그거 신고 다니시면 건강에도 좋고요. 발에 습기도 안 차고 건강에도 좋고 동상에도 안 걸리고 또 운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이어트 효과에도 일부. 예. 다이어트도 돼요? 그럼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운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의 효과에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은 여성분들은 꼭 신어야 되겠네요. 예, 가능하죠. 와하. 근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경악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기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가지 기능 이제 무좀이다. 사실 무좀 예방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발가락 양말의 10%밖에는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요. 발가락 양말 하지 말고 다이어트 양말 아니면 운동 양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약간은 이제 광고하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그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거든요. 논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본은 있거든요. 그런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선 굉장히 다양한 발가락 양말이 나와 있죠. 일본의 스포츠 산업과 한국의 스포츠 산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제품도 일본말 잘하는 보아가 CF 모델로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발가락 양말에 대한 기능성을 익히 알고 있는 이태리의 비브람사라고 해가지고 깔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파이브 핑거스라고 해가지고 신발하고 발가락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발가락 신발은 또 뭐예요? 이게 그냥 신발인 거예요? 예, 그게 신발입니다. 고무로 되어 있는 발가락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운동용 신발로 7, 8년 전부터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니 애청자분들이 이 사진을 못 봐서 그런데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보통 신발 보면 앞이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벙어리 장갑처럼.
근데 이 파이브 핑거스는요 5개가 나눠져 있어. 이 발가락 양말처럼 예. 신발인데 이게 신발입니까? 양말입니까? 신발입니다. 신발이에요. 예, 예. 맨발로 그냥 신는 신발입니다. 예. 밑창은 고무로 되어 있고 윗부분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으면 되게 예. 충격적일 것 같다는 이게 생각이 들어요.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발 글러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도 사실은 운동하는 선수들은 특히 이제 봄, 여름, 가을에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예. 선수들이 한다는 이유는 기록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로 마라톤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들길, 뭐 산길 이런 데 뛰기에는 되게 최적화된 신발이죠. 그다음에 모래사장 이런 데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은 신발입니다. 아유, 이거 뭐 산악회 이거 신고 나가면 아주 그냥 난리 나겠는데요. 아니, 넌 왜 양말 신고 왔어?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데요. 설인이냐? 그래서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트렌드나 그런 유행을 보고 빨리 카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캐터피라고 하는 저 신발끈은 특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카피를 못합니다. 특허, 디자인 특허가 되어 있어요. 글로벌 특허가 되어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의 뭐 상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저거랑 유사한 이미테이션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요? 가격도 뭐 그냥 500원, 10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500원, 1000원밖에 안 해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테이션 상품으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쵸. 특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트랙스타라든가 뭐 기존의 신발 업체들에서도 이 제품을 이미테이션 상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오디박스에서 이 파이브 핑거스는 좀 수입해 보시죠. 한국의 그 파이브 그 비브람사 이태리 비브람사의 한국 지사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 제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니곽스 10박스 사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들 이런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또 기능성 제품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재밌군요. 그리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발수 양말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스포츠 하실 때, 스포츠 등산하실 때 뭐 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등산을 가시면은 좋은 등산화를 신으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등산 바지를 입으셨어요. 근데 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발이 젖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는 문제가 뭐냐면 신발 끈을 따라서 빗물이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신발과 바지 사이에 양말을 통해서 비가 들어왔을 때 발이 젖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 등산도 그렇고 일반 스포츠도 그렇지만 새벽에 골프 치시는 분들 그 잔디에 이슬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딱 걸어 다니시다 보면은 양말이 젖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또 예쁘게 옷을 입으시려고 양말 낀 걸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여자분들. 양말 낀 거요? 골프 치실 때 골프 치마를 입으시고 긴 양말을 네, 그런 뭔지 알겠어요. 광고 같은데 보시면은 일부 골프 브랜드에서 골프도 패션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스커트를 입고 그런 건 김사랑이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사랑이 아니고 극급 되시는 연예인분이 아마 그런 걸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발수가 되는 양말을 뭐 실제로 그 해외에서는 발수 양말 전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미국 브랜드 중에 파이브 워터 삭스라는 이런 발수 전용 양말인데 이거는 뭐 양말만 신고 막 야외 활동을 하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것까진 필요 없지만 좋은 신발과 좋은 바지를 입었는데 양말이 젖는다 하시면은 일반 양말을 가지고도 발수 양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마법인데요? 그건 뭐 간단합니다, 사실. 네, 굉장히 간단한 게 양말도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신발 끈에서 물이 흡수되신다고 신발 끈도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수제, 뭐 저희 니곽스니까 니곽스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튼 프루프라고 면을 그 발수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이렇게 세탁을 하신 다음에 양말을 거기에 담궜다가 한 5분, 10분 후에 빼서 헹구시고 그걸 건조를 하시면은 왜 그 바깥쪽 면이 발수 기능을 해요. 굉장히 좀 그렇게 되나 뭐 하면서 그 의아해하시는 분 계실 텐데 실제로 양말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예. 저희 회사하고 지금 스포츠 쪽에 발수 양말을 같이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상품화는 안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양말은 해외에서는 많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법 맞네요. 너무나 간단한데요. 네, 굉장히 간단하니까 간단합니다. 마법이지. 네. 그런 것처럼 예. 발수 양말, 발수제를 활용해서 발수 양말, 그리고 신발 끈에 만약에 그 신발 끈을 통해서 신발 내부로 물이 들어온다면 신발 끈도 같이 이렇게 발수제를 활용해서 발수 처리를 해주시면은 그 야외 활동하실 때. 특히 이런 그 양말 생산하는 회사가 타겟으로 하는 데는 골프 브랜드의 그런 발수 양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빨리 개발을 해보자 해서 예. 저희 회사와 양말을 생산하시는 국내에서 생산하시는 회사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진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니 그 착한 회사 이름을 지금 공개 못 해주시나요? 장정희 쌤 어떻게 되죠? 우리가 크리스 컴퍼니라고 예. 그쪽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크리스 컴퍼니. 예. 그쪽은 브랜드 뭐 데상트라든지 스포츠 브랜드들의 양말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발수 양말을 만들어서 스포츠 브랜드에 보여주고 그걸 상품화하는 거죠. 그러면 니과학스의 발수제를 샀어요. 그럼 이 양말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푹 담궈 놔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분무기로만 뿌려도 되는 건가요? 저희 발수제가 분무기로 뿌리는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발수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원단 자체가 방수 원단이라면은 스프레이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양말 자체는 발수가 되지 않는 그런 오히려 흡수를 하는 그런 성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실 때는 저희 발수제 중에 이렇게 물과 저희 발수제 일정량을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량을 희석하셔서 양말을 담궈 놓으시는데 뭐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담궈 놓으시고 제품을 빼서 헹구시고 건조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그럼 그 양말은 새 양말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냄새 나는 양말이어야 되나요? 새 양말일 필요는 없지만 깨끗한 양말이어야 됩니다. 신던 거를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신던 거는 빨아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번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사용하시다 보면은 양말 같은 경우는 그 회사 다닐 때 신는 면 양말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신을 수 있지만 그 스포츠 양말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할 때 신기 때문에 한 번 하시면은 뭐 사용량에 따라 이걸 몇 번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3, 4회 정도는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의류를 하실 때 조금 남는 공간에 그러니까 의류를 발수 처리하실 때 그냥 같이 한번 담궈 놓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공간 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말을 위해서 따로 하셔도 좋지만 의류 하실 때 의류에 맞는 발수제를 쓸 때 양말 그냥 담궈 놓기만 하시면은 그렇게 뭐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효과 자체는 양말 건조하면은 양말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거기다 뭐 종이컵을 이용해서 물을 부으면은 물이 흘러다니죠 거기서. 그 정도 효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밌네요. 이 발수 양말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발에 땀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그 부분은 바깥면에만 발수 처리를 해주고 안쪽은 그냥 그 성능을 그대로 살려주시면은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저희가 담그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쪽도 발수제가 일부 들어갈 수 있어요. 흡수를 못하거나 땀을 흡수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땀이 많으신 분들은 바깥쪽 발수가 되는 만큼 그 안쪽에도 발수가 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미끄럽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깥쪽의 발수 기능을 살리는 거의 만족도보다 그쪽의 그 만족도는 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수 성능을 살리는 게 훨씬 더 활동하시는 데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권영환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으로부터 진짜 놀라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보아가 할 일이 많다는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발가락 양말 이게 무좀 있는 사람만 신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운동 효과까지 있다는 거 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당장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신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두 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코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두 분을 좀 스카우트를 해서 뭐 R&D 이사, 뭐 개발 담당 이사 이런 중책을 딱 맡기면은 아까 우리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걸 어느 정도 단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니곽스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요? 아니 이 얘기 들으면 영국에 계신 김유리님이 막 쫓아올 것 같아. 연락은 아직 없었던 거죠? 사실 저희가 그런 양말이나 여러 가지 개발하게 되면은 그쪽 업체에서도 관심도 갖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네. 그렇죠.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발을 OEM 납품했었던 분이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2년을 쌓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휠라라는 브랜드를 라이센싱을 했습니다. 예. 라이센싱을 해서 국내에서 이제 부산에서 생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휠라 이태리 본사를 인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라 같은 회사도 사실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도 아니지만 그쪽에 축적된 기술을 인수한다든가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아하. 그럼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태리에 만약에 우리 국내 필라 디자이너들이 가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배우고 그러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 휠라같이 그 일반 운동화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산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기술을 배운다든가 그러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자체적으로 이제 휠라에서도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OEM 납품했었던 그런 기술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휠라의 기술이나 이런 건 필요 없고 단지 휠라의 로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이 신고 다니는 그 휠라 클래식 신발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품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김유정이 신는 신발 같은 경우 보면은 김유정이 모델이에요? 예. 저도 사실은 지금 휠라에서 나온 고어텍스 신발을 신고 있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아, 불편해요? 예, 편하지가 않아요. 이거 근데 왜 신으셨어요? 그러니까 싼 맛에. 싼 맛에. 싼 맛에. 아니 진짜 여고생들이 필라에 무슨 뭐 바나나 우유인가? 네. 그런 신발 굉장히 많이 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적절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딸기 우유였습니다. 딸기 우유. 딸기 우유예요? 그 핑크색 여고생들이 진짜 많이 신거든요. 아, 그래요? 이 딸기 우유는 먹어야 되는데 신는군요. 딱 그 색깔이에요. 그 색깔. 필라 신발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이제 중고등 학생들한테 먼저 어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나 이런 브랜드도 몇 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것도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한테 인기를 끄는 데상트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붐을. 지금도 사실은 중학생들 보면 롱패딩, 유니폼입니다. 맞아요. 그 얘기를 몇 주 전에 해주셨는데 지금 그 롱패딩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롱패딩도 뭐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유행이라는 거는 그 물기를 막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롱패딩 제품이 저렴한 가격부터 고급 가격까지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일단 가격이 다양해졌다라는 부분들.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특가로 공급했던 신성통상이라는 업체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그 업체는 그 착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착한 기업이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분도 좋은 편이고요. 그 업체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톱10이라는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예, 품질은 과히 좋은 편은 아닌데 한국의 의류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굉장히 그래요? 정직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만약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아이찜이라고 하는 가방을 아이찜이요? 예.
계란찜 아니고? 예, 아이찜이라고 하는 가방을 IMF 이후에 히트를 해가지고 국내 그래요? 가방.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트팩이나 자한스포츠가 국내 시장을 휩쓸 때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찜이라는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 가방을 그쪽으로 많이 보급을 한 굉장히 착한 기업이고 또 그 모체 자체가 그 가방하고 텐트 가방 수출 업체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제품 중심 그다음에 가격 중심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신송통상 같은 경우에 뭐 지오지아, 올젠 톱10 이런 브랜드를 전개하는 회사고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헤지스라든가 빈폴이라든가 이런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올젠 얘기하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주로 입는 게 올젠이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 다리 꼬고 앉아 있는 아저씨.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진짜 가성비가 최고예요. 제가 입어보기에는. 저는 저게 SK 건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패션 업체들 많이 칭찬하는 편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 회장님하고도 약간 이제 관계도 있고 잘 아는 관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 회사가 이제 가방 수출로 외환위기 때 한 20년 전에 이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가방 수출로 환차익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송통상을 인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머니 게임에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사장님이 한 20년간 회사를 운영해 가는 방식을 보니까 정말 정직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그 전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이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고객분들도 만약에 이제 뭐 제품을 살 기회가 되신다면 올젠이라든가 톱10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오지아 이런 브랜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 기업 제품을 이 PD님이 되게 검소하거든요. 옷이나 신발 이런 거 유명한 브랜드 안 찾고 근데 이상하게 저 웃돌이는 꼭 올젠을 입더라고요. 이게 진짜 싸거든요. 싼 브랜드가 아닐 텐데. 아니 싸요. 인터넷에서 엄청 싸게 팔아서 저는 항상 올젠을 입는데 제가 역시 착한 기업이니까 내가 피가 거기가 끌렸나 봐. 제가 입으니까 진짜 착한 기업이야. 짝퉁 아니에요? 짝퉁 아니에요. 싼 브랜드가 아닌데. 싸다니까요. 예, 그래서 가격도 좋고 품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평창 패딩 같은 경우도 뭐 3만 벌을 만들어서 완판이 됐고 추가로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가격도 14만 9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설명에 있어서 아식스라는 회사가 나이키의 그 개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적으신 분의 내용이 옳은지 틀리는지에 대한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냐라는 부분은 항상 어떤 브랜드들은 다 자기가 제일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진실 게임의 양상으로 접어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리고요 또 한 분은요 등산화가 국산 캠프라인이 최고던데 뭐 이런 얘기도 써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을 남겨주신 분은 등산을 꽤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국산 등산화 중에선 가장 퀄리티가 좋은 곳이 캠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트랙스타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제품의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트랙스타보다 다양하지는 않지만 제품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과 수입 등산화를 비교해 보면 또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산 등산화 쪽에선 제일 좋은 축에 속하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외국산보다는 좀 떨어진다. 예, 맞습니다. 예. 자재라든가 아무래도 그 만드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요. 예. 근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래도 이 한국이 경제 규모도 10위권이고 글로벌로 너무 이렇게 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반전의 계기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한국 그 신발 등산화나 이제 신발 업체들이 OEM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OEM 생산 위주로.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태리라든가 이런 데처럼 가야 되는데 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다 주문자 방식에 의한 생산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기술이라든가 빨리 생산해
생산해가지고 대량으로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 생산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브랜딩화 해가지고 그걸 파는 기술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OEM 납품하는 그런 쪽으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산화라든가 스포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수출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체 브랜드는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아하. 예, 트랙스타 브랜드로 일본에 조금씩 수출을 하는데 일본에서의 그 반응은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필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으로 제가 브랜드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본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그 이탈리아의 기술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휠라의 윤 회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이제 화승에 근무하고 있을 때 계속 저는 이제 의류 가격 거품이 많다 하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그렇군요. 착한 상품, 다른 제품에 비하면 착한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우리 실장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면 그 회장님 한번 모셔주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도록 한번 평창 롱패딩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패션에 진짜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브랜드 하나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얻어 걸렸지 뭐. 얻어 걸렸긴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신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발에 자유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신발 또 신발 관련 액세서리 그다음에 발가락 양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무좀약 같아요. 광고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신발 같은 거 보시면은 다이알로 잠그는 신발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 신발이 최근에 많이 이제 등산화라든가 러닝화라든가 일반 패션화라든가 그러니까 남성 정장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제품에 대한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처음 봐서 그런지 신어보니까 오히려 이 작동법을 모르니까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신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그 기술이 이제 보아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미국 기술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개발해가지고 한국에다가 보급을 했고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시기에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구매를 하시는데 그 신발은 저는 좀 이제 되게 불편한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게 하지만 그걸 한번 잠궈버리면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발을 편하게 오히려 하지 않고 발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랬지만 중국의 그 전족 있지 않습니까? 발 싸매는 거. 그거와 같은 그런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발이 작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발에 어떻게 보면 그 유연성을 많이 해치는 거죠. 그래서 그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하게 될 경우 오르막길을 오르든 내리막길을 내리든 할 때 보면 발의 발등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보아 같은 경우는 그런 신발을 꽉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실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은 나중에 저녁에 되면 발등이 아픈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발등이 아파요? 왜 그런 건 계속 압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좀 느슨하게 또 해버리면 신발 자체가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벗겨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는 할 수도 없고요.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패션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오디박스의 권정한 대표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난번에 나오셨던 김유리 팀장님 메일이 왔는데 저희가 빵 터졌거든요. 네.
이메일 보냈다는 얘기들 저도 어제 간단히 통화하면서 국내에서 만나는 업체들 위주로 좀 이메일 보내드렸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빵 터졌냐면 남편분은 흉을 그렇게 봐놓으시고 메일 안에 남편 사진을 넣어놨어. 뭐 영국 가면은 또 자기가 기댈 때 거기밖에 없나 보죠. 뭐. 아 그렇군요. 아니 남편분이 축구복 축구화 이렇게 멋지게 입은 모습을 사진을 직접 찍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딱 넣어놓고 남편이 이렇게 축구 사랑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얘기하셨지만 김유희 팀장이 얘기할 때마다 자기 남편이 영국 사람이라는 걸 가장 느낄 때가 축구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죠. 이 남자가 영국 사람이구나 싶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진 보고 클린스만인 줄 알았어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아니 클린스만은 독일 사람인데. 근데 이 남편분이 기골이 굉장히 장대하고 그러니까요. 얼굴이 약간 독일 쪽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축구 좋아해서 보고 있는데 느낌 자체가 약간 키 큰 스트라이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요번에 왔다 가신 성과는 좋다고 하시죠? 네, 지난주까지 이곳저곳 아시아 쪽 업무를 보고 복귀하셔서 이번 주부터 이제 출근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오셨고요. 대만이나 한국 예정했던 미팅들 다 진행을 하셨고 또 이메일 항상 하시더라고요. 일본 쪽 일도 보시고 뭐 호주, 뉴질랜드 이메일 보내시고 통화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게 하시고 또 돌아갔더니 일만 잔뜩 쌓여 있다며 투정 부리면서 전화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남편분 보니까 좋으신가 봐. 사진까지 딱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요. 뭐 자기도 미안한 게 있겠죠. 그렇군요. 지난번 방송에 대한 애청자분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는데 또 몇몇 분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 문의도 해주셨어요. 제독99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이요. 나이키 러닝화 개발센터가 부산에 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렸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그 나이키나 이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R&D 센터가 사실은 있는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개발센터는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개발 중심인지 디자인 중심인지에 관한 부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핏 저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다 보니까 대부분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하고요. 나이키, 그다음에 아디다스 이런 데들은 R&D 센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자인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